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생물 제재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은 따로 드릴 건 없지만은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 제재는 종류가 많습니다. 뭐 자연 EM하고 EM 발효액도 있고요. 여기 경남 쪽에는 미생물 제재,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 제재 살포 방법도 있고요. 또 BM이라고 해서 유기물 퇴비, 그러니까 즉 가축 퇴비를 강분하고 발효시킨 BM 활성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라도 일단 사용을 하면은 안 친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는 있다는 거는 제가 사용한 바로는 확실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면역력을 높여주든 아니면 좀 상처가 났을 때 아무리가 되든 좀 도움은 되는 건 있는데, 이것도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간혹 사소한 실수로 이거 효과를 제대로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복합 비료를 섞어서 뭐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꺼번에 치기, 그러니까 살포를 하기 위해서 약을 함께 사용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살충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효과가 좀 덜 하긴 하지만은, 살균제 같은 경우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균이라는 거는 미생물도 같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생물을 뿌리는 효과가 없이 그냥 물만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생물 제재를 사용할 때는 살균제는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약재나 이게 따로 보시면은 살균제하고는 분리해서 살포를 하라고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다른 문제나 뭐 이게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돼 있고요. 특히 여기도 그 문구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주의사항에 보시면 미생물 최대한 녹인 사용 밑에 보면 살균제 등 타 제제와 혼용을 마십시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살균제라고는 분리를 해서 사용하면 좋고요. 살충제도 웬만하면은 아무래도 분리를 해서 살포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행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그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미생물이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합 비료나 이런 거, 그러니까 미량 원소를 제외하고는 같이 사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농약 사용 기간은 보통 틈이 2주 간격이거든요. 그러면은 2주 간격이면 일주일 정도의, 보통 뭐 살균제, 살충제 살포를 했다 작물에, 그러면은 미생물 제제는 그 일주일 후에 한번 살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대략적으로 농약이든 미생물 제제든 아니면 비료든 2주에서 3주 사이 정도에 주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추비를 줄 때도 20일 간격으로 주거든요. 3주 간격으로 주고, 고추나 아니면 혹은 다른 작물을 줄때 추비를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면 시비할 때도 대략 최소한 2주 후에 주는 게, 이게 효과가 상한가를 쳤다가 내려오는 시기가 거의 반감될 때가 한 2주 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간격으로 계획을 잡고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줄 수 있지만은, 만약에 물을 주는 주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주에 한 번 주기로 돼 있다고 하면은,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날 비가 온다고 예정이 돼 있다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물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작물들은 반드시 물은 정해진 날짜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일단 주고 난 후에, 그 다음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 대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웬만한 작물들은 문제없이 잘 크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낮에는 고온 이게 온도가 높고, 저녁에는 습도가 높으면서 이거 약간 기온이 낮지 않습니까? 고온 다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균 관련된 병이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세균 전문이병이나 아니면 녹병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런 게 발생을 하고 나면은 생육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잎에 뭐 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강압성이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균 관련된 걸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고온이 되다 보니까 뭐 총체벌레, 진딧물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많은 바이러스를 전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예방이 최우선이 되지, 한번 걸리고 난 후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원래대로 다시 정상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면 독감이나 뭐 감기 몸살 한번 앓고 나면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듯 작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기에 수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좀 수확이 늦어지거나 하면은 그만큼 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에 최대한 걸리지 않게끔, 만약 걸리더라도 초기에 잡을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병증을 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미생물 제제, EM이든 저 뭐 토착 미생물 제제든 아니면 BM 활성수든 다른 우리 발효액이든 간에 반드시 농약하고는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미생물 제제는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미생물 제제도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잎이나 이런 게 말라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원액이 좋은 줄 알고 쳤다가 치고 나서 뭐 쌍추라든지 이런 게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말라가지고 이게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자주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시는 거는 비추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